안녕하세요. 권준광 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겁게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시청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사업의 성취,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주 크리스마스에 일단은 기쁜 날입니다.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서 어제 특사로 사면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면, 원래는 따지자면 무죄 석방이죠. 무죄 석방이고, 국가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옥살이 사신 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상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감옥에서 계셨습니다. 4년 9개월. 석 달만 더 지나면 5년을 감옥에 계신 거예요. 이 문통이 말이에요. 참 잔인해요. 이 법도 정말 뭐 같은 법이고요. 이 법이 뭐 같은 게 아니라 그거를 판결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있는 이 사람네들이 문제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몸도 아프게 돼서 이제 사면이 잘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에서 제외됐어요. 참 잔인해요. 이명박 대통령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만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22년의 형을 받고 4년 9개월을 감옥에서 여성의 몸으로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만,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갈 집도 없고 몸은 많이 아프시고,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서 좌와 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몸을 추스리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하셔서 국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협력, 협의,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면된 것을 상당히 환영한다. 빨리 건강을 찾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전에 먼저 그 총장이 있을 적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했었는데 왜 반대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답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가석방, 형집행정지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들이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저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 거, 사면된 것은 일단 하여튼 환영합니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다시 나중에 따지고 우선 몸을 건강 추스려야 되니까 일단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여기서 볼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을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정부의 악랄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했다면요, 이 정부의 이 문통은요, 국정농단 따지면요, 엄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30년 직이라고는 울산 그 시장의 선거 때 개입한 거,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개입한 거, 그래서 그 송철호 그 사람을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청와대 개입한 거, 그거 국정농단이 아닙니까? 원전 발전소 그 흑자가 나던 걸 갖다가 적자로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조기 폐쇄한 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게?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남북 관계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의 관계에서 따져보면 국정농단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주먹으로 싸워서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임기 끝난 이후에 법적으로 그건 따져볼 일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죄를 받아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죄를 받는데 죄를 받아야죠. 하여튼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그래도 나오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놓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이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의 판결로 그래서 그 추징금도 맞고 형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권을 시켰다. 한명숙이 이 좌파 정부에서는 대목급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있을 당시도 한명숙이 그 조사한 거 다시 재조사해라 뭐하라 그 몇 번씩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같이 뭐 차도 마시고 선거 때 같이 좀 논의도 하고 저한테 좋은 얘기 되었습니다만 그 한명숙 총리 전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난 거를 그거를 아니라고 우기는 좌파들 많이 있었죠. 근데 아무리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죄는 죄고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볼 때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복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석기 통진당이가 뭐 그때 당수했었고 국가 내란 음모 전복 유모 혐의로
구속돼서 영창 살았죠. 처음에는 그 1심에서는 12년 형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9년으로 형을 받아가지고 7년 몇 개월 살고 이번에 이제 사면됐는데요. 이석기를 사면시킨 거는요. 이 좌파 정부가 나는 좌파다. 나는 그 종북이다. 나는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기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로 해화당에 가면 전신전화국이 있습니다. 전신전화국이 크게 있는데 제가 현대에 있을 적에 그 공사할 적에 거기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해화동 전신전화국. 해화동 전신전화국은 뭐 저는 그 공사 처음 기초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주 내용을 거기 잘합니다. 아주 한국에서는 모든 그 전화라든지 이 컴퓨터 회선이들이 모든 것이 해화동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갑니다. 아니 거기서도 케이블로 가서 해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외국도 그 나갑니다. 아주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전산에 대한 총본부입니다. 거기 그 건물 특수건물이다. 그 건물이 한 500평 됩니다. 500평. 그 면적이 500평이에요. 그 밑에가 아주 공사할 때 보니까 정말 마사더라고 마사. 그러니까 건물 그 지하 쪽에도 특수하게 지은 겁니다. 예.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화재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아주 잘 지었습니다. 해화동 전신전하고 그거를 폭파시키고 그걸 점령해 가지고 완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좌파 빨개 아닙니까? 그 이석기를 형 집행정지로 내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한명숙이하고 이석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야권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원성을 좀 무마시키려고 그런 목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넣기로 구색 맞추기로 색깔 맞추기로 그렇게 해서 사면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심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한명숙이 이석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복권시키고 한명숙이 복권 이석기 형집행정지 그래서 내보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사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대로 놔두고 고얀 놈들이죠. 이놈들 아주 이거 정부가 그 정권 교체해가지고 이거 아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그냥 단 하루도 깎아주지 말고 그냥 구속시켜서 아주 감옥에서 살다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고얀 놈입니다. 고얀 놈들. 아주 이 좌파는 악랄합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전 나오시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지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저도 태극기 집회 때 광화문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경수 여사 그 어머니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에 많이 가담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가 많죠.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교체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거기에 불만에 섞인 이야기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게 극역정제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지 하늘이 쪼개져도 정권 교체가 돼서 이 나라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샅샅이 뒤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뭐 구속받을 사람은 구속되고, 뭐 벌금 낼 사람은 벌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사실상 이게 분열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뵙기도 여러 번 뵙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그 회장하고는 식사도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 대화도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제가 현대 측에 그때 있었던 현대에 와서 뭐 하신 말씀이라든가 한 거, 또 그런 거,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제가 골프장, 관악 골프장에서 컨트롤 공사할 적에 막걸리도 주셔서 막걸리도 마셔본 적도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내가 전에 방송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하게 처리하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우파 보수 세력은, 야당은 제1야당으로 전부 뭉쳐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님이 정치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4년 9개월을 했지만 나라를 위하는 것은 누구만큼 앞서고 크거든요. 나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난 그리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되면 안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일단 한데 뭉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일단 사면돼서 나오셨으니까 전자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억울하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한 이후에 법으로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했고, 잡아낼 사람 잡아냈고, 뭐 이렇게 뭐 사형시킬 사람 있으면 사형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하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같은 사람은 국가를 전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좌익으로 좌측 이북의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한 이 사람들을 석방을 시킨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오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강이는 빨갛다, 좌파는 좌파다, 주사파는 주사파다, 그거 변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자기들이 전향하기 전까지는 그거 못 고칩니다. 죽어도 못 고칩니다. 그네들은 그렇게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석기 참 그 겁나는 인물인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하고 그 중요한 부서 최고입니다. 거기가 마비되면 대한민국엔 모든 그 전산이고 모든 전하고 모든 그 저기가 체계가, 연락 체계가 전부 마비됩니다. 완전히 그냥 마비됩니다. 아주 그냥 암흑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해외동 전신전하고 더 좀
안전 관리를 더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그 내막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폭파시키고 그걸 마비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를 석방을 했다. 고얀 놈들이에요. 고얀 놈들, 못된 놈들이에요. 이게 아주 내가 볼 때 이 정부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정권 교체가 아니면 대한민국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비전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좌파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 저기 우파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엔 정권 교체에다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 좌파 정부에다가 또 그 연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고 봅니다. 아주 최고의 중요한 시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사면되셔서 아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만 억울한 거는 정권 교체한 이후에 따지자고요.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반발하고 불협화음 소리가 나오는 거 있으면 막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아버님이 이룩해주고 아버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이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2달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언제로 전부 모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전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이 참 국가를 위해서 잘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이 있습니까? 돈을 바쳐서 돈을 그리워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런 분을 갖다가 이 정치권에서 탄핵을 시켜서 감옥에서 4년 9개월을 살게 감옥에 있게 했다. 그래서 병을 얻어서 아주 병이 여러 군데가 많은 군데가 상태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에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일단은 환영합니다. 나오실 거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셔서 그래서 남은 여생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사랑하는 데 위해서 지혜를 좀 이렇게 내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다. 억울한 옥살이 4년 9개월이 원수 같은 4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 좌파 정부, 이 탄핵파들 고얀 놈들이죠. 천벌은 있을 겁니다. 천벌은 옛날부터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벌을 주지 못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고 하늘을 무서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벌이 있을 것이다. 참 박근혜 대통령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분이 돈 한 푼 먹지 않고 무슨 국가를 위해서 무슨 부정하고 무슨 이북에 눈치 보고 중국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거를 하셨습니까? 못습니까? 외교도 해도 외교에서 아주 성과를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이 나라가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조언이 꼭 계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석기 그런 사람이 의원도 했잖아요. 이석기에 대해서는 아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마 또 조용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사상이라는 거는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어요. 죽어야 그 사상을 고친다. 야울도 못 고치고 뭐 버블도 못 고치고 메르도 못 고치고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주 최고의 기쁜 날이고 축하해야 될 날이고 이렇게 하는 아주 명절 같은 날인데, 물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가 깊고 앞으로 이 나라에 또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나라에 서강이 비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뭐 친박이었든지 뭐 종박이었든지 뭐 하여튼 태극기 집회였든지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두 달 여유 남은 이 시간에 야권 제1당 후보 문제가 있고 없고 따질 거 없습니다. 이번에 일단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몽리를 부리고 사퇴를 하고, 또 홍준표 전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이 김건희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저기가 아니고 자기 개인들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인배입니다. 그게 소인배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받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제 병원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근황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